비대면이지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내향인을 위한 심리학 수업이라는 책을 낸 최재훈이라고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제주에 있는 미유크라는 심리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온라인에서는 이제 무명자라는 필명으로 쭉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내향형 성격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전에 지금 여러분도 한번 이 10개의 문장을 쭉 살펴보시고 내가 몇 개 이상 해당되는가 한번 카운팅을 좀 해보시겠어요? 다들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집에 있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이 별로 없다. 나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별로 힘들지 않았다. 나는 인간관계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생각이 많고 공상이나 상상을 자주 하는 편이다. 나는 직접 부딪혀보기보다는 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에 더 익숙하다. 나는 다수와의 왁자지껄한 자리보단 둘셋 간의 개인적인 자리를 선호한다. 나는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곤 한다. 나는 전화통화가 너무 싫어서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제가 지금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10번은 나는 전화통화가 너무 싫어서 문자나 카톡 등을 선호한다. 문자나 카톡 등을 선호한다. 여러분들 카운팅 다 해보셨죠? 나는 혹시 5개 이상이다 하시는 분 5개 이상? 거수 한번 해보실까요? 많이 거수를 해주셨는데 나는 8개 이상이다 혹시 있으세요? 8개. 보통 이제 5개가 넘어가면 내향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고요. 8개 이상이면 극아이다라고 평가를 내려도 무방합니다. 사실상 성격은 굉장히 이분법적인 구분이라기보다는 연속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향형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얼마나 내향적인가, 이 사람은 얼마나 덜 내향적인가 이러한 정도의 차이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잘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내 성격을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들 혹시 이케아에서 가구 주문해서 수작업으로 조립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케아에서 이제 보통 주문해서 수작업을 많이 하는데 조립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 이제 설명서를 보지 않고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은 시행착오가 너무 많이 생기고 뭐 이걸 조립했다 풀고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설명서를 뒤늦게라도 펼쳐들고 설명서대로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쫙 해 나가다 보면 시행착오를 굉장히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성격을 아는 것이 나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내가 잘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내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 정통할 수 있으면 나는 어떠한 적성이 있고 이 적성을 어떻게 개발해서 어떠한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시행착오를 좀 덜 겪은 채로 좀 더 젊은 나이에 완성을 시킬 수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아니면 어떠한 소규모의 인간관계를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스스로 감을 잡을 수 있고요.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 좀 더 나와 맞는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감도 생기고 나한테는 어떠한 상황이 좀 더 스트레스 풀할까 나한테는 어떠한 상황에 좀 더 내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성격을 알고 있으면요. 근데 나의 성격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혹시 나의 성격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면 이러한 부분들에서 조금씩 나에 대한 몰 이해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내향형에 대한 책이다 보니까 내향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MBTI 다들 익숙하시니까 내향형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내향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의 관심사가 나의 내면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이제 외향형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직접 경험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내향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라고 할 때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것보다는 어떠한 캐릭터를 내 머릿속에서 구현해서 간접 경험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게 이를테면 내가 책을 읽는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이러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영화를 만든다거나 책을 내가 직접적으로 쓴다거나 이러한 것일 수도 있겠죠. 나의 관심사가 내면을 향하는, 내면으로 수렴되느냐 외부로 발산되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심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가 이제 좋아하는 것을 뜻해요.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 내가 좀 더 힐링되는 느낌,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을 받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뭔가를 하게 되면 내가 좀 방전되는 느낌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향형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는 시간, 나 홀로 하는 활동, 내 내면의 활동들을 하면서 그게 나의 관심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보통 충전이 된다라고 보고, 외향형은 정반대죠. 혼자 있는 시간에서는 방전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직접 경험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충전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향형, 외향형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보단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유형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자, 이 A와 B의 사례를 보고 우리가 어떠한 쪽이 좀 더 내향형의 모습이고 어떠한 쪽이 외향형에 가까운 모습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A와 B에 대해서 좀 읽어보시겠어요? 자, A는 어딜 가도 조직의 중심에 있으며 센스 넘치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입니다. 근데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에서의 모습이 약간 좀 달라요. 같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이 좀 나빠 보이나, 무슨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 정도로 프라이빗한 그러한 시간에서는 말수가 좀 적어지는 사람입니다. 같이 있을 때 굉장히 친한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사적으로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 동료들로부터 이중적인 것 같다는 수군거림을 들을 때도 있는 사람이 A입니다. 반면 B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중심에 서본 적이 거의 없고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주변에서 병풍 같은 인물이라는 평가를 듣지만 어떤 자리든지 빠지는 일이 거의 없고, 가만히 보면 그 시간들을 굉장히 즐기고 있는 것처럼, 조용히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말수도 별로 없어요. 항상 가만히 듣고 있을 때가 많지만 의외로 사적인 연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떤 자리든지 빠지지 않고 출석한다는 점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평가가 다정다감하고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이 A와 B에 대해서 한번 그 묘사를 봤는데, 여러분들 어느 쪽이 내향이고 어느 쪽이 외향인 것 같으신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게요. 어, 채팅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내향이 어느 쪽이신 것 같으신지 한번 채팅을 좀 볼까요? 나는 A가 내향인 것 같다, B가 내향인 것 같다. 어, A가 내향이고 B가 외향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제3자적인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A는 외향형이고 B는 내향인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제가 적절한 형용사를 통해서 이 A와 B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향형은 어떤 내향형이냐? 사회성이 뛰어난 내향형이고 B는 낯을 많이 가리는 외향형이다. 이러한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내향, 외향에 대한 성격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약간 좀 혼동이 올 수 있어요. 사실상 외향, 내향 같은 경우에는 나의 관심사, 나의 흥미의 방향성이 내 안에 있느냐, 내 밖에 있느냐의 차이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은 내향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 혼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없어 하시는 분들은 다 외향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 외성, 내성의 카테고리는 뭐냐면 일종의 사회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완전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노출됐을 때 지금 이 그림에 있는 여자아이처럼 엄마 이제 뒤에 숨어가지고 약간 좀 샤이한 느낌을 보여주는 그러한 아이들이 약간 좀 내성적인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냥 처음 보는 동네에 가서 처음 보는 아이들이랑 스스럼 없이 막 재밌게 잘 놀고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는 아이들을 외성적인 아이들이라고 라벨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둘이 굉장히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상은 독립적이고 구분 가능한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러한 식으로 비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좋아하는 거면 당연히 시간을 많이 쓰니까 잘하는 거겠지, 잘할 수 있겠지,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좋아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러면 외향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만 외향적이라고 해서 사람들과 만나는 걸 어떤 사회적 환경이든지 다 그런 것들을 능숙하게 잘 해내는 건 아니에요.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내상적인 건 아닙니다. 내향적이지만 사회적 스킬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식으로 2 곱하기 2로 총 4가지 굉장히 구체적인 성격 유형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외향 외성, 내향 외성, 외향 내성, 내향 내성으로 좀 더 세밀한 구분이 가능합니다. 내가 MBTI를 할 때마다 I와 E가 왔다 갔다 좀 해서 내가 좀 나의 성격에 대해서도 혼동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내향 외성이나 외향 내성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를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각각 라벨링을 붙였어요. 외향 외성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도 하고 사회적인 사회성 이제 사회적 능력, 사회적 기술도 굉장히 뛰어난 핵 인싸라고 보시면 되고 내향 외성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지만 사회성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일종의 하이브리드라고 제가 라벨링을 했고요. 내향 내성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관심도 없고 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잘 하지도 못해. 이런 분들을 자발적 아싸. 제가 학창 시절 내내 자발적 아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외향 내성 같은 경우에는 나 사람들이랑 너무 어울리고 싶은데 사회성은 내가 좀 떨어져. 내가 먼저 가가지고 말을 붙이고 이런 거 너무 힘들어. 왜 아름병풍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어린애들 보면 이제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고는 싶은데 먼저 가서 말은 걸지 못하겠고 저 뒤에 가서 아련한 표정으로 나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주기만을 하고 기다리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내성적이라고 해서 저 아이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그냥 오인할 수 있지만 사실은 외향적인 아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가 혹시 내향인인가? 라고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 3가지예요. 내향 내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확하죠. 내가 내향형이라는 걸 나도 잘 알고 있고 제3자 외부의 제3자가 봤을 때도 이 사람은 내향형이구나 라는 걸 굉장히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내향 외성 같은 경우와 외향 내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애매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제 링크를 공유를 해드렸는데 빅5 성격 검사를 해보셨으면 나의 성격을 5가지 성격 구분으로 나는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굉장히 외향적인데 신경증적인 성격이 강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거 빅5의 이제 빅5 성격 검사를 하시다 보면 내가 얼마나 신경증적인 성격이 강한지를 아실 수가 있는데 이 신경성 성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종의 스트레스 감수성입니다. 내가 똑같은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스트레스풀하게 느끼는지. 그러니까 외향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외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같이 신경성 수치가 높아버리면 사람들과의 관계, 그 수많은 외부 활동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를 굉장히 많이 갖지만 그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받다 보니까 인간의 심리상 나의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보통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임팩트가 최소 2.5배 강하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좋아서 인간관계를 하다가도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점점 사람을 안 만나고 내향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빅5 성격 검사를 하시면 알 수 있어요. 본인의 이 신경성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스트레스에 얼마나 민감한지.
내가 정말 강한 외향형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강한 신경성 성격까지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내향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네 가지 구체적인 성격 유형에서는 다 내가 내향형일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향신경과 외향내성과 내향외성 같은 경우에는 나의 성격에 대해서 오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 오해를 하게 되면 나의 인생에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내향이나 에너지 충방전 시스템이 외향인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정신적인 에너지가 여러분 충전이 되는 과정은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할 때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정신력이. 정신력도 체력과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다 보면 줄어들기도 하고 다시 복구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방전된다는 것은 어떠한 과정이냐? 내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이를테면 이제 회사 가고 일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월화수목금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럴 때는 회사에 가는 게 당연히 에너지가 방전이 되는 일이겠죠. 당연히 내향인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는 활동, 홀로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왜냐하면 그걸 더 좋아하니까. 내향인은 어떨 때 에너지가 방전이 될까? 외부 활동을 해야 될 때 에너지가 방전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간관계를 계속 해야 될 때. 인간관계의 양상도 달라요. 내향인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의 인간관계에서 에너지 충전이 됩니다. 내가 정말 친한 그 내가 정말 친한 사람과 그 사람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같이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에너지 충전이 되는 느낌을 받는 반면 어떨 때 에너지가 방전이 되느냐? 다수와의 인간관계에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즉각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에너지가 방전이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하이브리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하이브리드라고 한다면 내향형이지만 사회성 스킬은 굉장히 뛰어난 외성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성격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기억 속에는 굉장히 이제 사회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 많을 거예요. 일종의 유머러스함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게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죠. 사회적 스킬이 뛰어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밀한 성격 부분을 모르고 있으면 나는 사람들이랑 항상 어울려 왔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굉장히 잘해왔으니까 나는 외향형인가 보다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외향형이다 라고 자기 인식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방전이 됐을 때 에너지를 충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과 계속 만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외향인이다 보니까 지금 뭔가 내가 에너지를 충전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행을 갈 때도 개인실을 잡지 않고 도미토리 룸을 잡아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계속 의사소통을 하려고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이랑 계속해서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어울려서 뭔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시킬 수 있지만 그게 충전이 아니라 사실은 방전이 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비슷하게 진행될 수 있겠죠. 아련병풍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내성적이다 보니까 사람들과 있었던 시간이 굉장히 나에게 좀 불우한 기억처럼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나는 내향형인가 보다. 그냥 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말고 집 안에서만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집 안에 칩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자고 의사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나를 방전시키고 있다는 거죠. 왜? 나는 외향형이니까. 내성적인 외향형인데 그거를 나는 내향형일 거다라고 오해를 해서 나의 에너지 충방전 시스템을 서로 완전 다른 정반대의 그 충방전 시스템을 적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에너지가 충전된다라고 하는 과정은 내가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과정이랑 비슷해요. 제가 이제 센터 같은 데서 많은 분들 만나 뵙게 되면 항상 드리는 질문이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아니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저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목적입니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여러분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가깝다라는 말씀들을 이제 심리학자들이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제라고 아실 거예요. 이제 체육하시는 분들이 많이 맞는 주사제인데 이 스테로이드 주사제가 스테로이드 약물이 직접적으로 이제 근육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유포리아라고 해서 굉장히 인위적인 극도의 쾌감을 선사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스테로이드를 맞게 되면요. 정신적으로 극도의 이제 쾌감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신적인 에너지를 관장하는 이 배터리가 급속도로 충전이 돼요. 행복감을 느끼면 정신적인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스테로이드제를 주사를 하게 되면 근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운동선수들의 정신적이 갑자기 배터리가 급속 충전이 되는 거예요. 힘든 훈련도 잘 이겨낼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내향인 분들도 에너지가 방전이 되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사회생활을 하실 때. 그럴 때마다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낌으로 인해서 나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거든요. 내향인의 에너지 충전, 나에게 맞는 행복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버킷리스트 영화의 한 장면인데 나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나는 어떨 때 좀 에너지가 충전되는지 내향인이라면 보통 혼자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에너지가 충전되기 마련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리스트화 해보는 겁니다. 저의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모르는 동네 산책하기, 게임 캐릭터 옷 사입히기, 혼자서 여행하기, 나만의 공간 꾸미기, 심리학 콘텐츠 만들기, 좋아하는 가수 덕질하기, 옛날 영화 다시 보고 옛날 음악 즐겨 듣기. 저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충전이 되거든요. 다 뭐랄까 내향인들의 이제 호불호 나 혼자서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충전을 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이럴 때 행복하겠지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는 어떨 때 행복하는가 이 리스트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힘들다 라고 느끼고 에너지가 굉장히 방전된 것 같은 시점에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나씩 하게 되면 에너지 충전이 더 빨리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를 늙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실행하게 되면 이러한 행복감이 내가 목적하는 바,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바를 달성하게 정신적인 에너지를 더 빨리 충전을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책 내용을 굉장히 축약을 해가지고 PPT 한 10장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제가 책 속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이 정도로 준비를 해봤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이 책 내용과 뭐 내향의 외향의 성격에 대한 질문을 좀 받고 질의응답을 해보고 싶거든요. 심리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클로징을 할까 합니다. 이제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제 일리아 크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이 실험을 진행했고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큰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던 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근무하는 하우스키퍼들의 건강 상태를 한번 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체크를 해봤는데 회사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신체적인 그러한 데이터가 여기서 스탠퍼드 대학에서 약간 의문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호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는 굉장히 이제 고강도 운동과 맞먹는 칼로리 소모량을 가진 직군인데 아무래도 이제 화이트 칼라 회사원들에 비해서는 몸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그들의 신체가 운동 효과를 반드시 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스탠퍼드 대학의 이제 심리학자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우스키퍼 분들과 화이트 칼라 회사원들의 신체적인 상태는 거의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우스키퍼 분들의 이제 업무가 운동의 효과를 전혀 보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간당 최대 200kcal 소모하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본 것이죠.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들이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이거를 단순히 하기 싫은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떠한 실험을 기획을 했냐면 호텔의 하우스키퍼분들 A군과 B군으로 나눈 다음에 A군에 대해서만 당신들의 직무가 얼마만큼 좋은 운동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해요. 하우스키핑은 일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운동 효과가 있어요. 이불 털기는 몇 칼로리 소모하고 무거운 청소기 돌리는 몇 칼로리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상세하게 A군한테만 해준 거예요. B군은 아무런 처치를 받지 못했어요. A군과 B군이 이제 호텔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주 후에 한번 A군과 B군의 신체적인 데이터를 다시 한번 집계를 해봤더니 A군의 신체적인 데이터가 훨씬 더 건강하게 이번에는 나왔어요. A군이 체지방률, 몸무게, 그 다음에 이제 혈압 같은 측면에서 훨씬 더 운동 효과가 강하게 이제 신체가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똑같은 행동이라도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실험 결과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마음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항상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센터를 찾아오시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특히 이제 내향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 성격은 너무 피곤하고 불리한 성격이다. 난 좀 성격을 바꿨으면 좋겠다. 성격을 바꿀 수 있느냐라고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데 내 성격을 수용하고 한번 좋아해보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자라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내향적일까? 사회생활 인간관계 정말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계속 부정적인 쪽으로만 사고 회로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는 오롯이 에너지를 나에게만 쓰는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야. 내 내면은 세월이 흐를수록 풍요로워져. 나는 외향인들만큼의 외적 자산은 없겠지만 나는 내향인으로서 나의 내적 자산은 항상 풍부하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러한 식으로 마음을 완전 180도 다르게 먹는 것만으로도 내향인 분들에게 굉장히 용기가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신체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경감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